사기죄로 고소당해 인생이 끝난 것 같다고요? 오늘 이야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상대방이 사기라고 몰아붙였지만 결국 무혐의는 물론이고 오히려 합의금까지 받아낸 사건이죠. 어느 날 한 의뢰인이 잔뜩 굳은 얼굴로 찾아오셨습니다. 전 정말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이 말만 계속 반복하셨죠. 이미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라 불안함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기 혐의는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와 재산상 이익안이라는 요건이 필요해서 생각보다 법리 검토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객관적인 사실이 전혀 달랐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생긴 단순한 오해를 마치 처음부터 속일 작정이었던 것처럼 포장해서 고소한 거죠. 저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사실관계를 하나씩 다시 정리했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 내역, 관련 서류까지 꼼꼼히 확인했죠. 당시 대화의 전체 맥락을 정확히 복원하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조차 놓치고 있던 아주 사소한 디테일이 드러났고 이 단서가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는 변호사의 핵심 노하우라 모두 공개할 순 없다고 의뢰인께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대신 불필요하게 불리한 표현을 쓰지 않도록 꼭 설명해야 할 부분과 굳이 언급할 필요 없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가 오히려 허점투성이란 게 드러났습니다. 내용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고 실제 거래 흐름과도 전혀 달랐던 거죠. 저희는 명확한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혔고 결국 조사관도 속이려는 의도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요? 라고 되물을 만큼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소인이 형사 고소를 통해 의뢰인을 압박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자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합의금을 제시해 온 겁니다. 자신의 고소 내용이 허위였다는 점이 명백해지면서 무고죄 처벌이 두려워진 거겠죠. 사기 고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사실관계, 증거, 법리 검토 모두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아시는 형사사건의 경우 별도 성공보수 없이 합리적인 선임료만으로 전국 동일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아신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